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5일 다카 프로그램 갱신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갱신 대상자 4명 중 1명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IS에 따르면 5일인 어제까지 다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전체 갱신 대상자 약 15만 4천 명 중 11만 8천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만 6천 명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갱신 신청 마감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부는 연장은 없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갱신 서류 작성 비용이 $500에 달하는 것도 갱신 신청을 못하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며 내년 3월 5일까지 해당되는 다카 수혜자들은 10월 5일까지 2년 연장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의회에서의 특단의 조치로 드리머 구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내년 3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추방됩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 청소년들은 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드리머 구제안이 최근 공화당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드림 액트, 공화당의 석시드 액트를 모두 통합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일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 의원은 국경 안보 및 추방류의 수혜자 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혜자 구제 범위는 다카 수혜자를 비롯해 2012년부터 미국에 체류해온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5년 후에는 시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갱단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즉각 추방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드림 액트보다는 강화됐고 공화당의 석시드 액트보다는 관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드림 법안 중 가장 타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자 규모에서 드림 액트는 330만 명, 석시드 법안은 18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역시 고교 졸업과 대학 재학 또는 군대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시 체류 신분을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드리머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히는 대신 국내 범법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이크 의원은 온건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의 요구사항과 공화당의 강경한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의 범인 스티븐 패독이 시카고에서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자동차에서는 다량의 폭탄과 폭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5일 CNN에 따르면 범인 패독은 지난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연례 음악 축제인 룰라팔루자가 열리는 기간에 블랙스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 호텔도 음악 축제 현장이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패독은 예약 기간에 호텔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블랙스톤 호텔을 예약한 패독과 총기 난사범 패독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 경찰 조지프 롬바르도에 따르면 패독은 범행 일주일 전에도 지난달 22일에서 25일 열린 라스베이거스 음악축제 라이프 이즈 뷰티풀 개최지 인근의 콘도 오그던을 예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패독의 차에서는 약 22.7kg의 폭약과 탄약 1,600발이 발견됐습니다. 자동차 폭탄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경찰 롬바르도는 패독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공범이나 패독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인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참여센터가 21주년 갈라를 개최합니다. 김동찬 대표와 구성원들은 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한인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Forever Together,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시민참여센터의 21주년 갈라의 슬로건입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이번 갈라는 드리머 출신 한인 테리자리 씨가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테리자 씨는 최근 반이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테리자 씨에게 풀뿌리 활동 지도자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갈라의 주요 키노트는 테리자 리, 지금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왔고 특히 이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테리자 리는 일리노이스에 있을 때 이 주림으로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위안부 결의안, 풀뿌리 컨퍼런스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온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도 한인사회 정치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 참여, 또 투표 참여, 그다음에 이런 갤라 할 때 참여하는 게 우리 그 동포 사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참여센터 제21회 갈라는 오는 13일 저녁 7시 플러싱 테라스 온더팍에서 열립니다. 후원이나 참여는 시민참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채널 K뉴스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뉴욕을 방문해 북톡쇼를 개최합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재산 몰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뉴욕 북토크쇼를 개최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추적해온 과정을 담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한국과 해외 동포사회를 방문하며 북토크쇼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국민의 힘으로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도 국민의 힘으로 제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역으로 국민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최순실의 은닉 재산은 단 한 푼도 몰수할 수 없을 것이다. 안민석 뉴욕 북토크쇼는 내일 오후 7시 뉴욕 퀸즈 컬리지 레프라 콘서트 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지,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국민과 교민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난 정권들이 불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내용 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 의원은 8일에는 워싱턴 지역에서 북토크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추석 뉴욕, 뉴저지 한인들이 고국에 보낸 효도 송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들의 이번 추석 기간 무료 송금 서비스 건수는 모두 2,002건, 액수는 총 296만 6,400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건당 평균 송금 액수는 1,481달러 72센트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은행은 우리 아메리카뱅크로 총 송금 건수 1,600건, 액수는 237만 9,811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비해 14% 증가했고 1인당 송금 액수도 10% 상승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된 액수는 433만 4,687달러 37센트로 2,830건에 달했으며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석 무료 송금 기간 동안 뉴욕, 뉴저지 지점에서 송금된 액수는 전 지점의 54.9%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본거지를 두고 운행 중인 은행들의 올 추석 송금액 및 건수도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아은행은 올해 71건 92,420달러, 한 건당 평균 1,301달러 69센트였습니다. 뉴뱅크는 64건 65,705달러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뉴밀레니엄 은행은 건당 송금 액수가 크게 치솟았으며 총 송금 건수는 21건, 액수는 10만 380달러였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뉴욕, 뉴저지 전 지점에서는 246건 32만 8,084달러가 송금됐습니다.
뉴욕 등 전국의 홀푸드 매장 50여 곳에 식당 코너나 바 등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경위와 경로에 대해 파악 중입니다. 4일 홀푸드 측은 뉴욕과 뉴저지 매장 7곳을 포함한 전국 56개 매장에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한 곳은 맨해튼 브라이언트 팍 매장의 버거, 하버바, 키오스크, 피자, 겐지 아시안 부스, 트로이베카 매장의 버거 부스, 브루클린 윌리엄스 버그의 템룸 부스, 고아너스의 더 루프바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유니온 카운티의 클락 매장, 에섹스 카운티의 밀번, 유니온 매장, 뉴 브론스윅의 매티춘 매장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홀푸드 마켓 내 운영되고 있는 식당 코너 또는 바 등을 이용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벌어졌습니다. 홀푸드 마켓 측은 현재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 경위와 경로에 대해 파악 중입니다. 홀푸드 마켓은 지난달 28일에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공격이 발생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아마존 고객들의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홀푸드 측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 관할 교량과 터널이 캐시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캐시리스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통행료 수입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MTA 관할 교량과 터널 9건 모두의 현금 톨부스가 없어지고 캐시리스로 변경됐습니다. MTA는 당초 캐시리스 톨의 전환으로 통행료 수입이 3.9% 증가하고 교통체증이 줄면서 통행량도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기준으로 MTA의 예측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통행료 수입은 10억 8,400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보다 0.6% 증가에 그친 것이고 통행량은 오히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MTA 보고서가 발표되자 MTA는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스탠텍 컨설팅 측도 날씨 등이 잠재적 변수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캐시리스가 도입된 헨리 허드슨 브리지는 실제 통행료 수입 외에 벌금 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이 받게 되는 과태료 등의 수입이 높은 것입니다. 휴캐리 터널과 퀸즈 미타운 터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리스 톨로 전환되면서 이지패스 이용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는 증가하고 쉘터는 모자라고 급기야 호텔에 노숙자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급 호텔 이용이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노숙자 수용을 줄이려 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퀸즈 큐가든에 위치한 더 QL 호텔의 한 달 숙박료는 $5,25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곳에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시 노숙자들이 비싼 호텔에 거주하는 것이 알려지자 비난이 쇄도하면서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노숙자들의 임시 쉘터로 사용하는 호텔의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쉘터로 사용하는 호텔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은 지난 2월 이후 임시 노숙자 쉘터로 사용하던 5개의 호텔과 계약을 중단했지만 12개의 새로운 호텔과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당장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감사원실에 따르면 뉴욕시는 노숙자 임시 쉘터 마련을 위한 호텔방 사용 비용으로 하루에만 $400,000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노숙자 쉘터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상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노숙자가 된 다음 쉘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제한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피난처주 법안 SB54를 승인했습니다. SB54 법안에 따르면 지역 당국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조를 위해 불법 체류자들을 오랜 시간 구류할 수 없으며 경찰은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보거나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이나 체포 등 이민 관련 법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범죄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법안에 동의했다며 이를 승인한 브라운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SB54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아기용 장난감 중에서 질식 위험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대형 장난감 소매업체 토이저러스는 브루인 인펀트 위글볼의 고무 손잡이가 공 몸체와 분리돼 아이들이 이를 삼킬 경우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제기됐다며 미 전역에서 해당 제품 3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브루인 인펀트 위글볼입니다. 한편 토이저러스 측은 현재까지 리콜과 관련한 질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괌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잇따라 체포돼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일 괌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권모 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인 판사 부부가 어린 자녀 2명을 차 안에 방치한 채 쇼핑한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연방 검사장이 탄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조지아주 북부지구 연방 검사장으로 박병진 전 조지아주 하원 의원을 지명했고 지난달 29일 연방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박병진 전 의원은 한인 최초의 연방 검사장이 됐습니다. 1.5세인 박병진 검사장은 조지아 북부지구를 4년간 이끌게 됩니다. 5일 오전 맨해튼 건설 현장에서 44세 사뮤엘 페리가 전 직장 상사 37세 크리스토퍼 사이러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총을 쏜 페리는 5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페리가 이틀 전 사이러와 크게 싸운 뒤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페리는 전과 2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더 하 재단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4번째 톡톡 힐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에는 가수이자 음악치료사인 크리스티나 러브 이 씨와 가야 챔버 단장 모혜영 씨, 몰리 칼리지 음악치료학부 정승아 교수 등이 참석해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을 선사합니다. 뉴욕은 19일 오후 6시 30분 대동 연회장, 뉴저지 행사는 잉그루드 병원에서 열립니다. 음악 감상과 함께 걱정과 우울함을 덜어내는 시간도 갖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리는 날씨에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무덥겠으며 한두 차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날씨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